노화는 고통의 시작일까?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젊었을 땐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다음날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부담스럽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에 잠을 자다가 허리 통증 때문에 자주 깬다. 일상 속에서 자꾸만 나도 이제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우울해지는 순간들이 늘어난다. 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기환이다. 25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오면서 똑같은 하소연을 수도 없이 들었다.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여전히 아파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죠. 그 말 속에는 체념과 포기의 정서가 스며들어 있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정말 어쩔 수 없을까요?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됩니다.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은 이미 여러 치료를 시도한 후였다. 약, 물리치료, 침, 뜸, 심지어 수술까지도 고려했지만 통증은 언제나 되돌아왔다. 마치 몸이 계속해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신호를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몰라 계속 엉뚱한 곳만 건드리는 경우가 많았다.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문제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어깨만 치료하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문제는 잘못된 자세나 골반의 비틀림, 혹은 허벅지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 발생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통증은 결과일 뿐, 원인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나는 이런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환자들에게 단 하나의 조언을 드린다. 밤마다 딱 5분,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통증이 놀랍도록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한다. 하지만 일주일, 길게는 한 달만 실천해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게 된다. 이 영상에서는 내가 지난 25년간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하며 연구하고 경험으로 축적해온 가장 강력한 자가치료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전문 장비도, 약도 필요 없다. 오직 손끝의 힘과 매일의 습관만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다. 물론 나는 마법이나 기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방법은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근막 이완과 경락 자극 기술을 일상생활에 맞게 단순화한 것이다. 신체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근육과 인대, 신경 경로가 이완되며 통증이 줄어드는 메커니즘이다. 실제로 물리치료 현장에서도 활용되는 방식이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3가지 부위를 소개하려 한다. 바로 허벅지 앞쪽,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쪽이다. 이 3부위는 겉으로 보기엔 통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몸의 전체 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부위를 매일 밤 5분씩 마사지하면 만성 통증이 놀랍도록 줄어든다. 오늘부터 나는 3명의 실제 환자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 3부위의 중요성과 마사지 방법, 그리고 변화된 삶을 생생하게 전하고자 한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서울, 인천, 대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어르신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다.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 전달이 아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진짜 삶이며 그들이 어떻게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들은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꾸준히 몸과 대화하며 변화의 순간을 맞이했다. 혹시 지금 당신도 통증 때문에 삶의 활기를 잃고 있는가? 약도 소용없고 병원도 지겨워졌는가? 그렇다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기를 바란다. 단 5분, 단 몇 번의 손끝 자극으로도 몸은 충분히 반응할 수 있다. 우리 몸은 포기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먼저 포기할 뿐이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첫 번째 주인공은 수원에 사는 73세의 이명자 여사다. 오랜 사무직 근무로 어깨가 망가졌고 허리와 무릎까지도 고통을 호소했다. 그녀는 단 한 가지,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되찾았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첫 번째 마사지 포인트, 허벅지 앞쪽의 놀라운 힘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읽어주시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몸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명자 여사가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겪는 통증이 어깨에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오랜 시간 일하는 직업이었기에 어깨를 많이 써서 아프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팔을 들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머리를 감는 일조차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자주 잠에서 깨고 점점 일상생활이 위축되어 갔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자세, 걸음걸이, 근육 긴장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어깨만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자세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굽어 있었고 허리와 골반이 약간 틀어진 상태였다. 무릎도 살짝 뒤로 꺾인 듯한 모양새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평소에 허벅지 앞쪽이 당기거나 뻣뻣한 느낌은 없으셨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오래 앉아 있으면 허벅지가 자꾸 조이는 것 같아요. 다리도 무거워지고요. 나는 설명을 이어갔다. 몸은 각각의 부위가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깨가 아픈 원인이 허벅지 앞쪽 근육의 긴장일 수 있습니다. 그 근육이 뭉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척추 정렬이 무너지면서 결국 어깨까지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어깨를 주무르는 것보다 허벅지를 풀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녀는 처음엔 의아해했다. 허벅지를 문지른다고 어깨가 나아진다고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쉽게 생각하면 몸은 텐트 같아요. 한쪽 줄이 너무 당기면 전체 구조가 삐뚤어지잖아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당기면 몸 전체가 균형을 잃고 결국 어깨까지 부담이 전해집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줄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명자 여사는 매일 아침과 저녁 딱 5분씩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의자에 앉아 허벅지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골반에서 무릎까지 손끝으로 천천히 눌러가며 문질렀다. 처음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통증은 여전히 느껴졌고 스스로도 이게 맞는 방법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단단히 당부했다. 몸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근육도 사람과 같아서 낯선 자극에 처음엔 경계합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부드럽게 만져주면 결국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믿고 꾸준히 실천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팔을 들어 머리를 감을 때 예전 같으면 찌릿하고 아팠던 그 순간이 훨씬 부드럽게 느껴졌다. 처음엔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반복될수록 확신이 생겼다. 통증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깨의 통증이 가라앉으면서 자세도 점차 펴지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등을 굽히고 다니던 그녀가 허리가 펴지고 걸음걸이가 안정되었다. 그러자 무릎 통증도 함께 줄어들었다. 몸 전체의 균형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물리적인 통증 완화를 넘어 그녀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예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외출을 꺼려하던 그녀가 이제는 동네 마실도 자주 나가고 손수장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은 그녀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었고 많은 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는 이명자 여사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 몸의 회복은 거창한 치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몸은 복잡하지만 회복의 시작은 단순하다. 허벅지 앞쪽이라는 작은 부위를 5분간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어깨, 허리, 무릎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근육, 즉 대퇴직근은 골반과 무릎을 동시에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부위가 뭉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척추가 무너지며 상체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니 이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직접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매일 밤, 딱 5분. 허벅지 앞쪽을 부드럽게 문질러보라. 단순하지만 강력한 몸과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게 된다. 인천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박선혜 씨는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찌릿하게 내려오는 통증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 역시 많은 치료를 시도했지만 고통은 늘 되돌아왔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발바닥에서 해답을 찾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 두 번째 마사지 포인트의 놀라운 힘을 함께 확인해보자. 이명자 여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허벅지 앞쪽이라는 작고 단순한 부위가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몸의 균형이 회복되면 통증도 자연히 줄어들고 삶의 질도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박선혜 씨의 이야기는 통증의 근원이 얼마나 예상 밖의 장소에 숨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만든다. 그녀는 허리 통증을 이겨낸 비결을 다름 아닌 발바닥에서 찾았다. 박선혜 씨는 인천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다. 68세의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쉬지 않고 일해온 자수성가형 인물이었다. 남편과 함께 분식을 만들고 서서 손님을 응대하며 하루 12시간 넘게 움직이는 생활을 수십 년간 이어왔다. 하지만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허리가 뻐근하고 피곤하다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엉덩이와 허벅지까지 저릿한 통증이 퍼져나갔다. 결국 병원에서는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다양한 치료를 시도했다. 물리치료, 약물요법, 한의원 치료, 심지어 침술까지. 하지만 모든 치료는 일시적일 뿐이었다. 하루 2번씩 진통제를 먹어야 겨우 일할 수 있었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자주 깼다. 심지어 남편과 아이들은 그녀에게 수술을 권유했지만 수술 후에도 통증이 재발했다는 주변 사례들을 보며 망설이기만 했다. 그런 박선혜 씨가 내 병원을 찾은 건 우연이었다. 그녀는 유튜브에서 이명자 여사의 인터뷰 영상을 본 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방문했다. 그녀의 상태를 진단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후 나는 조금은 뜻밖의 제안을 했다.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매일 발바닥을 마사지해 보세요. 그녀는 당황스러워했다. 발바닥이요? 제가 아픈 건 허리인데요. 그녀의 반응은 당연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 부위만을 생각하지 전신의 연결성을 떠올리지는 못한다.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우리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척추와 직접 연결된 반사점과 경혈입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의 아치 부분과 뒤꿈치 근처는 허리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꾸준히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경 압박이 줄어들면서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손해볼 게 없다는 생각으로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날 밤부터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을 천천히 눌렀다.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과 뒤꿈치 근처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지르며 하루 2~3번, 5분씩 실천했다. 처음 2에서 3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손이 아플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다 나흘째 되는 아침, 일어났을 때 뭔가 달랐다. 평소라면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를 곧게 펴는데 1분 이상이 걸렸지만 그날은 놀랍도록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녀는 무심결에 거울 앞에 서서 자세를 받고 허리를 곧게 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췄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움이었다. 그 효과는 날이 갈수록 뚜렷해졌다. 일주일 후 그녀는 진통제를 끊었다. 열흘 후 오랫동안 의지해온 지팡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남편은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다며 놀라워했고 단골 손님들도 사장님 어디 아프신 거 다 나으셨어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하루에 딱 5분, 발바닥만 잘 문질러도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변화는 단지 통증 완화에 그치지 않았다. 몸이 가벼워지자 표정도 밝아지고 일에 대한 의욕도 되살아났다. 무엇보다 스스로 몸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그녀는 그 기쁨을 주변 지인들과 나누기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을 SNS에 올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의학적으로도 발바닥 마사지는 근거 있는 방법이다. 여러 논문에서 발바닥 자극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촉진하고
엔돌핀 분비를 통해 통증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족퇴양방광경, 족소양담경 등의 경락이 시작되는 발바닥은 몸 전체의 균형과도 직결된다. 그러므로 단순한 마사지 같지만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위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박선혜 씨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했다. 몸은 연결되어 있다.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보지 말자. 때로는 가장 멀어 보이는 발바닥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건 거창한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라 자신의 손과 의지, 그리고 매일의 작은 습관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연결고리를 소개할 것이다. 대전에서 공장 일을 하며 평생을 서서 살아온 조영수 할아버지는 고관절과 무릎 통증 때문에 결국 휠체어 생활까지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무릎 뒤 오금이라는 한 점을 자극함으로써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마지막 마사지 포인트인 오금의 힘을 함께 알아보자. 이명자 여사는 허벅지 앞쪽을, 박선혜 씨는 발바닥을 통해 몸의 회복을 경험했다. 두 사람 모두 몸의 연결성과 균형 회복이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직접 증명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간다. 대전에 거주하는 75세의 조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다. 그는 오랫동안 고관절과 무릎 통증에 시달렸고 결국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하지만 그는 오금, 즉 무릎 뒤쪽의 오목한 부위를 자극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놀라운 회복을 이뤄냈다. 조영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대전의 한 공장에서 일하며 평생을 서서 지냈다. 중장비 조립, 수작업 생산 라인, 그리고 야간 근무까지 늘 서 있고 무거운 것을 들고 이동해야 하는 업무였다. 40대 후반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점점 통증은 고관절과 허리로 퍼졌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퇴행성 관절염과 디스크 초기 소견까지 있었다. 그는 진통제를 습관처럼 복용했고 물리치료도 몇 차례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줄어들었고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졌다. 결국 70대에 들어서는 휠체어에 의존하게 됐다. 주변에서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수술 후 회복 기간이 길고 고령의 체력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진단도 있었다. 그는 점점 마음을 닫고 외출도 꺼리며 집안에서만 지냈다. 그런 그가 내 병원을 찾은 건 손자의 권유 때문이었다. 손자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박선혜 씨의 인터뷰를 보고 혹시 할아버지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예약을 잡았다. 진료실에서 마주한 조영수 할아버지는 무거운 표정과 굽은 허리, 그리고 깊은 체념이 몸에 배어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먼저 그의 자세를 관찰했다. 무릎이 거의 펴지지 않았고 허리도 앞으로 굽어 있었다. 한쪽 다리의 힘이 더 실리는 비대칭적 걸음걸이도 관찰됐다. 통증의 주범은 무릎이라 보이지만 나는 조금 다른 접근을 택했다. 무릎 뒤쪽, 오금을 자극해보세요.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릎 뒤를 문지른다고 해서 이 고통이 나아지겠소? 나는 설명을 덧붙였다. 무릎 뒤의 오금, 즉 위중혈은 한의학에서 요통의 특효가 있는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척추를 따라 올라가는 방광경락을 자극하게 되고 그 결과로 허리와 고관절, 무릎까지 통증 완화에 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특히 장시간 서 있었던 분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단 해보겠다고 했다. 그날 밤부터 그는 침대에 앉아 다리를 약간 구부린 채 무릎 뒤의 오목한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렀다. 약간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이 들도록 3초간 눌렀다가 천천히 힘을 빼며 손을 떼는 동작을 반복했다. 하루 3번, 좌우 각각 5회에서 7회 정도 반복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 이전에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허리를 숙인 채 몇 분을 버텨야 했지만 이제는 손으로 허리를 짚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었다. 그는 그 작은 변화에 적잖이 놀랐다. 2주 차부터는 무릎 통증도 점차 줄어들었다. 휠체어 없이 잠깐씩 걷는 연습을 시작했고 집안에서는 보조 없이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3주가 지났을 무렵 오랜 기간 지속되던 허리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허리가 진짜 안 아파. 그 말은 단순한 신체 변화 이상의 의미였다. 조영수 할아버지는 다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동네 마트를 직접 걸어서 다녀오고 주말이면 손자와 함께 공원 산책도 했다. 주변 이웃들은 놀라워했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전했다. 누르기만 했어요. 하루에 몇 번 그저 무릎 뒤를 꾹 눌렀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반응하더군요. 오금 자극의 효과는 의학적으로도 뒷받침된다. 이 부위는 무릎과 허리, 종아리를 연결하는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중요한 경로다. 특히 위중혈은 요통, 좌골신경통, 무릎 관절통 등에 자주 활용되며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해준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지점이다. 또한 무릎 뒤쪽은 직접 자극하기 쉽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고령자들도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다. 단, 너무 강한 압력을 피하고 부드럽게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복의 사례를 넘어 몸의 통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병원을 맴도는 환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보는 주체로 거듭났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루 5분, 무릎 뒤를 부드럽게 눌러준 것이 전부였다. 이제 우리는 3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모두 살펴보았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3곳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3가지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마사지하는 방법과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소개할 것이다. 통증 없는 삶을 위해 이제 본격적인 실천이 시작될 차례다. 지금까지 3명의 주인공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마주했다. 몸은 연결되어 있으며 통증은 단순히 아픈 부위를 넘어서 전신의 균형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자 여사는 허벅지 앞쪽을 풀어 어깨와 무릎 통증을 이겨냈고 박선혜 씨는 발바닥을 마사지해 허리 통증을 극복했다. 조영수 할아버지는 무릎 뒤 오금을 자극해 수십 년 된 허리와 고관절 통증에서 벗어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를 넘어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3가지 마사지 포인트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각각의 방법과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해보려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도 직접 자신의 몸과 대화하며 통증을 스스로 다스리는 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허벅지 앞쪽, 즉 대퇴직근 부위다. 이 부위는 골반과 무릎을 동시에 연결하는 주요 근육으로 굳어있을 경우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고 무릎이 뒤로 젖혀지면서 척추의 정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많은 현대인에게 자주 뭉치는 부위이기도 하다.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는다. 배와 다리가 만나는 지점을 손으로 눌러보면 단단한 뼈가 느껴진다. 그곳이 바로 골반뼈다. 거기서부터 무릎까지 손가락을 따라 쓸어 내려오면 허벅지 앞쪽 전체가 확인된다. 그 길이의 약 3분의 1 지점, 즉 허벅지의 상단 부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고 약간 아픈 듯 시원한 느낌이 들도록 누르며 좌우로 문질러준다. 한쪽 다리에 1분씩, 양쪽 합쳐 2분 정도가 적당하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근육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에 집중한다. 두 번째는 발바닥이다.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 있지만 수많은 신경과 반사점이 모여있는 매우 중요한 부위다. 특히 족태양방광경이 시작되는 곳으로 척추와 깊은 연관이 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내장 기능과 감정적인 긴장까지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린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눌러보면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이 느껴진다. 그 부위를 중심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듯 문지르되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밑까지 골고루 자극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눌렀을 때 특별히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곳이 몸의 어느 장기나 부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너무 아프게 누르지 말고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선에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무릎 뒤 오금, 즉 위중혈이다. 이곳은 무릎을 살짝 구부렸을 때 생기는 주름의 정중앙이며
뒤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지점이다.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리고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면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닿는 위치가 된다. 그 부위를 엄지로 27회 반복한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동일하게 진행하며 특히 아침 기상 직후나 잠들기 전 시행하면 효과가 좋다. 이 세 가지 마사지 방법은 각각 독립적으로 해도 좋고 하루 한 번에 순서대로 해도 좋다. 추천하는 루틴은 아침에 허벅지와 발바닥을 자극하고 저녁에는 오금을 눌러주는 방식이다. 한 번에 모두 하더라도 10분 이내로 끝나며 특별한 도구나 준비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 물론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첫째, 절대 무리해서 세게 누르지 말 것. 통증이 심할 정도로 자극하면 오히려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이 갈 수 있다. 약간 아프지만 시원한 정도를 기준으로 삼자. 둘째, 뼈나 관절의 돌출 부위를 직접 자극하지 말고 근육과 살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셋째, 마사지 전에 해당 부위를 살짝 주무르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데워주는 것이 좋다. 차가운 근육은 긴장 상태이므로 갑작스러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넷째, 호흡은 자연스럽게 유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마사지나 지압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육을 더 긴장하게 만든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몸이 풀린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 하루에 한 번, 단 5분이라도 좋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실천해보자. 처음에는 효과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 몸은 분명히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느리지만 분명한 회복의 길. 그것이 바로 이 마사지가 가진 가장 큰 힘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세 가지 자극법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는지를 함께 살펴본다. 그리고 이 간단한 실천이 어떻게 삶의 태도와 일상의 질까지 바꾸는지를 구체적인 후기와 사례들을 통해 나눠보려 한다. 몸의 회복은 결국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시작은 손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마사지 포인트를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실천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단순한 행동들은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통증 완화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가치료법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변화가 단순히 육체적 회복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명자 여사는 마사지 실천 3개월 후 예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어깨 통증이 사라지자 일상적인 동작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생겼다. 자녀의 도움 없이도 혼자 외출하고 장을 보고 혼자 샤워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면서 정신적인 여유가 생겼고 그 여유는 그녀의 표정을 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말했다. 단지 통증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나를 돌볼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박선혜 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매일 하던 발바닥 마사지는 이제 그녀의 일상 루틴이 되었고 가게 문을 열기 전 잠깐의 시간이지만 꼭 지키는 습관이 되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변화가 주변까지 퍼져나갔다는 것이다. 단골 손님들이 그녀의 표정을 보고 사장님 요즘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마사지를 권하며 방법을 알려주었다. 실제로 그녀의 조카, 여동생도 이 방법을 따라 하기 시작했고 각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단 몇 분, 진짜 쉬운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좋아져요. 이게 진짜 몸이 바라는 거였구나 싶어요. 조영수 할아버지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었다. 휠체어 생활을 하던 그가 다시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자 주변에서는 기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기적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한 덕분이에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단지 놓치고 있을 뿐이죠. 그는 지금도 하루 3번 오금 마사지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 이웃 할머니에게도 방법을 알려주었다. 실제로 단지 내에서 몇몇 노년층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사지를 실천하며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강 산책 모임까지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
단지 통증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관계와 일상 전체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킨 셈이다. 이런 변화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지역 보건소에서도 이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일부 실버센터에서는 자가 지압 건강법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어르신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전문 의료 장비나 약물 없이도 스스로 몸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접근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재 우리 사회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새로운 대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을까? 사실 전문 치료나 의학적 처방이 주가 되는 의료 환경에서는 이런 소소한 실천이 주목받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처방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만성 통증의 경우 약물로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파악하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 핵심은 몸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 몸은 근육, 인대, 신경, 혈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다. 어떤 한 부위가 긴장되거나 막히면 그 영향은 곧 다른 부위로 이어진다. 통증이 나타났다는 것은 단지 그 부분이 아프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픈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명자, 박선혜, 조영수 세 사람은 그 사실을 몸으로 체득했다. 그들은 병원에서 포기하라는 말을 듣고도 자기 손끝으로 다시 삶을 일으켜 세웠다. 누구보다 절박했기에 매일 5분의 시간을 진심으로 몸에게 선물했고 그 결과 몸은 정직하게 반응했다. 마사지는 단지 물리적인 자극이 아니다. 그 안에는 나 자신을 향한 관심, 인내, 정성이 담겨 있다. 우리는 평소에 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매일 손끝으로 내 몸을 어루만지는 그 시간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일종의 회복의 대화다. 마치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누군가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처럼 내 몸은 내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어떤 심리적, 정서적 회복으로 이어졌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한다. 통증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뜻이다. 걷는 자세가 달라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진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편해진다. 그 연결의 과정이야말로 진짜 회복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거창한 병원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두 손이다. 이전 이야기에서는 단순한 마사지가 통증을 줄이는 것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명자 여사의 자신감 회복, 박선혜 씨의 대인관계 회복, 조영수 할아버지의 사회적 활동 복구까지 이 모든 변화는 단지 통증이 줄었다는 물리적 결과에서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신체의 변화가 마음의 안정과 심리적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더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연결은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신체 심리 반응이다. 통증이 지속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위축된다. 움직임이 줄고 외출을 꺼리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차 단절된다. 몸이 아프면 일상의 주도권을 잃게 되고 그렇게 자신감도 사라진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어라는 생각은 결국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통증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든다. 하지만 이 순환고리를 끊는 작은 변화가 바로 몸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이 완화되면서 바르게 설 수 있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고 시선을 앞으로 두게 된다. 시선이 바뀌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사람들과의 교류 방식도 달라진다. 걸음걸이가 안정되면 외출이 쉬워지고 외출이 쉬워지면 세상과의 연결이 다시 시작된다. 이명자 여사는 마사지 실천 이후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미용실에 다녀왔다. 그동안 자녀에게 부탁하거나 포기했던 일이었지만 통증이 줄고 몸이 가벼워지자 스스로 용기를 냈다. 그녀는 말한다. 거울을 보는데 머리 정리만 해도 내가 한결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선혜 씨는 밤에 잠을 제대로 자기 시작하면서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수면은 신체 회복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통증 때문에 자주 깨던 그녀는 충분한 수면을 통해 감정 기복이 줄어들고 짜증도 덜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는 가족과의 관계 개선으로 이어졌다. 예전에는 피곤해서 말도 짧아지고 자꾸 짜증을 냈는데 요즘은 나도 모르게 웃는 시간이 늘었어요. 조영수 할아버지는 몸이 회복되자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전에는 고통 때문에 표정이 굳어 있었고 말수도 적었다. 하지만 오금을 자극하며 통증이 줄어들자 사람들과의 소통도 자연스러워졌다. 특히 손자와의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한다. 손자가 그러더군요. 요즘 할아버지 웃는 얼굴이 많아졌다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차원이 아니라 신체적 회복이 심리적 회복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로 통증이 줄어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증가한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사람의 기분을 안정시키고 사고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큰 영향을 준다. 더불어 스스로 몸을 돌본다는 감각 자체가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누구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몸을 만지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나는 여전히 내 몸을 돌볼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생긴다. 이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세 명의 주인공 모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다시 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는 어떤 약도, 어떤 수술도 쉽게 만들어줄 수 없는 감정이다. 하지만 매일 손끝으로 몸을 어루만지는 단순한 행위가 이 믿음을 회복시켜준다. 이제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법이 아닌 삶을 회복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다. 몸과 마음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다시 몸이 더 빠르게 회복된다. 이 순환은 건강이라는 개념을 단지 병의 유무를 넘어서 삶의 질이라는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시켜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매일 5분의 마사지는 단순한 건강관리법이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이자 몸과 마음의 대화를 이어주는 통로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위로받는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위로는 내 손으로 내 몸을 어루만질 때 온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즉, 좋은 습관을 어떻게 일상에 정착시키고 작심삼일이 아닌 평생의 자기관리 습관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전략을 함께 나눠보려 한다. 회복은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보자. 조영수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벗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명자 여사가 다시 혼자 외출하고 장을 볼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하나의 공통된 힘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습관이다. 매일 5분, 꾸준히 반복한 자극이 몸의 균형을 바꾸고 통증을 줄이며 삶의 태도까지 변화시켰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다. 어떻게 그 좋은 습관을 지속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 정보를 접하고는 처음 며칠은 열심히 실천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습관을 일상에 정착시켰을까? 이명자 여사는 자신의 마사지 시간을 하루 일과표에 아예 넣었다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한 뒤 거실에서 5분간 허벅지를 마사지했고 저녁에는 TV를 보기 전 소파에 앉아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그녀는 이를 위해 핸드폰 알람을 설정해 두었고 매일 그 알람이 울리면 잊지 않고 실천했다. 시간을 따로 내지 않으면 금방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루틴에 넣어버렸어요. 이제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몸이 먼저 기억해요. 박선혜 씨는 자신만의 의식을 만들었다. 발바닥 마사지를 하면서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향을 피워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마치 자신만의 작은 스파 시간을 만든 것이다. 이로 인해 마사지는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그녀만의 힐링 타임이 되었다.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했는데 이 짧은 시간이 저를 위한 선물 같아요. 조영수 할아버지는 아예 아침 운동 루틴으로 오금 마사지를 포함시켰다. 새벽에 일어나 거실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후 의자에 앉아 오금을 누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이 루틴을 아파트 친구들과 함께 하기로 했고 매주 토요일에는 함께 모여 서로의 상태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다. 혼자 하면 빠지기 쉬워요. 같이 하니까 더 책임감도 생기고 재밌어요. 이 세 사람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해진 시간에 반복한다. 둘째,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한다. 셋째,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함께한다. 이 세 가지는 좋은 습관을 지속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들이다. 습관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반복 속에서 점점 정체성이 되고 삶의 일부가 된다. 마치 양치질처럼 안 하면 찝찝한 느낌이 드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비로소 습관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된다. 오히려 가볍게, 짧게,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록이다. 매일 어떤 마사지를 했는지, 어떤 부위가 아팠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간단히 메모하거나 스마트폰에 기록해보자. 이렇게 작은 기록은 나중에 자신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시각적인 변화는 큰 동기부여가 된다. 실제로 박선혜 씨는 작은 수첩을 하나 만들어 매일 마사지 후 느낀 점을 한 줄씩 기록했다. 한 달이 지나 수첩을 다시 넘겨보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처음에는 오늘도 아프다로 시작했는데 한 달 후에는 오늘은 가볍다라는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녀에게 있어 기록은 단순한 추적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이자 성장의 증거였다. 누구나 몸의 회복 과정을 잊기 쉽다. 그러나 기록을 남기면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알 수 있고 더 나아갈 힘도 생긴다. 또한 마사지를 할 때는 단지 물리적인 동작에 집중하기보다는 의도를 갖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허벅지를 문지를 때는 지금 이 움직임이 내 골반과 척추를 바로잡고 있다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발바닥을 자극할 때는 여기서 혈액이 돌고 있다는 느낌을 상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적 움직임은 뇌의 집중도를 높이고 실제 효과를 증폭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그 실천은 거창할 필요 없다. 단지 매일 나를 위해 5분을 쓰겠다는 결심이면 충분하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분명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몸이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점을 개선하고 싶은지, 그 변화는 멀리 있지 않다. 당신의 손끝, 그리고 오늘 하루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실천이 삶 전체에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건강과 함께 찾아오는 삶의 확장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회복은 단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움직이고 느끼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몸이 나아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삶의 방향도 달라진다. 이것은 단순한 추상적 문장이 아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이명자 여사, 박선혜 씨, 조영수 할아버지의 삶을 보면 그 진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이 마주한 변화는 더 이상 통증의 유무만이 아니었다. 그 변화는 삶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인간관계와 감정의 폭까지 회복시키는 데 이어졌다. 이명자 여사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만남을 다시 시작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깨 통증이 심해 외출 자체를 꺼려했던 그녀는 이젠 주 1회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요가 수업에도 참석한다. 처음에는 주변 시선을 의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몸이 편해지자 마음도 열린 것이다. 사람이 아프면 안에서만 갇혀 살게 돼요. 근데 몸이 괜찮아지니까 밖에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박선혜 씨는 자신이 겪은 변화를 글로 써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블로그를 개설해 매일의 마사지 일기와 함께 자신의 회복 과정을 공유했고 그 글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실제로 그녀의 블로그를 통해 마사지를 시작한 60대 여성이 감사 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사장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이제는 약 말고 제 손으로 저를 돌보려 해요. 이처럼 몸의 회복은 단순한 내 건강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사회적 연결의 회복이며 나눔의 시작이기도 하다. 이전에는 고립되고 위축되어 있던 자신이 다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경험을 나누고 공감받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이다. 조영수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조깅을 시작했다. 물론 빠르게 달리지는 않는다. 공원 둘레길을 천천히 함께 걷고 가끔 멈춰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그 시간은 누구보다 깊고 따뜻한 교류의 시간이다. 그는 말한다. 예전엔 손자가 오면 그저 앉아서 TV나 같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같이 걸으며 얘기를 하니까 그 시간이 훨씬 특별하게 느껴져요. 그는 또 하나의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퇴직 후 몇 년간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건강에 관한 책과 삶에 대한 에세이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자기 돌봄이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는 흔히 남을 돌보는데 익숙하다. 자녀, 배우자, 부모, 직장 동료. 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 몸이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된다. 하지만 통증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면 그 빈자리에 다시 자아가 들어서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했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뭘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러한 질문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단순히 통증 없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명자 여사는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박선혜 씨는 가게에 건강 정보를 나누는 코너를 마련했다. 조영수 할아버지는 아을 경로당에서 스트레칭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자기 몸을 회복하면서 자기 삶을 되찾은 것이다. 이처럼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습관이었다. 하루 5분, 손끝의 움직임. 그 움직임은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삶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그렇게 간단한 걸로 되겠어요? 나는 단호히 말한다. 네, 됩니다. 다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동시에 매우 정직하다. 잘해주면 반드시 반응하고 돌봐주면 반드시 회복한다. 그리고 그것은 돈이 들거나 복잡한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의지와 관심이면 충분하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난 너무 늦었어. 하지만 박선혜 씨는 이렇게 대답한다. 지금 시작하면 그게 가장 빠른 때예요. 이명자 여사는 말한다. 처음은 언제나 두렵지만 해보면 생각보다 쉬워요. 조영수 할아버지는 덧붙인다. 몸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포기할 뿐이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가고 있다. 마지막 회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 나이, 질병,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회복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고 성실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 삶을 되찾고 싶은 당신에게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응원의 말을 준비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자.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이야기는 단순한 통증 치료의 정보가 아니었다. 세 사람의 진짜 삶을 통해 우리는 몸의 회복이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 정체성, 그리고 인간관계의 회복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목격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야 할 시간이다. 이명자 여사, 박선혜 씨, 조영수 할아버지.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은 어느 순간 통증이라는 공통된 문턱 앞에 섰다. 그리고 그 문턱 앞에서 멈추지 않고 아주 작은 실천 하나로 다시 한 걸음을 내딛었다. 허벅지 앞쪽을 문질렀고 발바닥을 누르고 무릎 뒤 오금을 자극했다. 그들이 한 것은 그저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그곳에 집중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움직임이 삶의 방향을 바꿨다. 몸이 회복되면서 마음이 변했고 마음이 변하면서 다시 세상과 연결되었다. 누군가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특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에 더 큰 울림이 있다. 우리 모두는 아프다. 몸이든 마음이든 한 곳쯤은 늘 뻐근하고 무겁다. 문제는 그 아픔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있다.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고통은 더 커지고 결국 삶 전체를 삼켜버린다. 하지만 정면으로 마주보고 매일 조금씩 손을 내밀면 몸은 반드시 응답한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과 마주하며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몸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너무 오래 외면했을 뿐이다. 약을 먹고도 낫지 않는 통증, 병원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는 불편함, 그것은 어쩌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른다. 제발 나를 좀 만져줘. 좀 돌봐줘. 좀 쉬게 해줘. 그 신호에 응답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다. 손끝으로 천천히 근육을 문지르고 긴장된 부위를 이완시키는 것, 숨을 고르고 몸이 보내는 미세한 감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이 계속될 때 비로소 우리는 몸을 믿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몸을 믿는다는 말은 곧 다시 나 자신을 믿는다는 말과 같다. 많은 이들이 나이 들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느낀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하지만 통증이 줄고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이런 생각은 자연스레 사라진다. 자신이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임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게 된다. 이명자 여사는 이제 손녀와 함께 쿠키를 굽고 작은 마을 바자회에 참여해 자신이 만든 그림을 판매한다. 박선혜 씨는 가게 한쪽에 건강상담 코너를 열고 매일 한 명의 손님에게 마사지를 알려준다. 조영수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스트레칭 지도를 하며 또 다른 이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대단하지 않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담겨 있다. 자신이 경험한 회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한 치료제다. 이제는 당신 차례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어떤 통증을 안고 있든, 어떤 불편함 속에 있든 그 모든 건 변할 수 있다. 단 하루, 단 5분. 당신의 손끝이 당신의 몸에 닿는 그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된다. 회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수많은 치료를 해왔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왔다. 하지만 결국 가장 강력한 치료는 자신을 돌보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약도 중요하고 의사도 필요하지만 진짜 변화는 스스로의 손끝에서 온다. 우리는 모두 삶의 어느 지점에서 멈춰선다.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몸은 준비되어 있고 마음도 그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단지 용기와 반복이 필요할 뿐이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손을 뻗어보자. 허벅지를 문질러보고 발바닥을 눌러보고 무릎 뒤 오금을 천천히 지그시 눌러보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좋다. 중요한 것은 돌보겠다는 태도, 그리고 그 태도를 매일 반복하는 의지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 어느새 당신의 몸과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몸을 믿는다. 나는 나를 다시 믿는다. 이것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다. 작은 실천이 큰 회복을 만든다. 작은 믿음이 다시 삶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된다.